안녕하십니까. 지난번 24편, 25편에서 흔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외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이라고 고의 또는 방치를 하는 바람에 훼손이 되어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중에서 순천 외성과 서생포 외성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산의 자성대와 같이 공원화하기 위해 복원을 한 곳은 들어 있습니다. 많은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서생포 외성인데, 이 서생포 외성이 왜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임진정유 양전쟁 중에 왕족이나 이 고관대작 또 명나라 장수 등의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협상은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반 백성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서생포 외성에서 가토 기요마사를 상대로 유정 사명대사의 눈물 어린 노력으로 풀려난 역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끄러운 역사 정유재란이고 일반 백성을 데려오기 위하여 조정의 성인을 받지 않고 지역의 어병과 성병만을 데리고 한 일이기에 홀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흥사를 알아야 합니다. 서생포 외성은 그래도 좀 아는데 문흥사는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문흥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흥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370-1번지 일대 방개마을 뒤에 있습니다. 화재로 불타고 없고 절터와 부도 등 일부만 남아있고 지방문화재 또 사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진평왕이 죽을 때 원효의 나이가 15세였고 또 원효가 출가한 나이가 29세였으니까 선덕여왕 때가 유력합니다. 울산읍지의 진평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간지의 해석이 오류 또 전달 과정의 잘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1300년 전 창건된 이 절이 규모가 2만여 평의 경내와 59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1000여 명의 성녀가 수도를 했고 절 소유의 전담만 3만마직이나 되었다고 해운사가 소장하고 있는 운흥사 불량단모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남에서 손꼽히던 이 절이 폐사가 된 데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동학이 일어났을 때 동학편에 섰고 이에 광군이 쳐들어와서 불을 질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이후로 종이가 많이 나는 이곳 특성 때문에 경판 제작이 유명하여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경판들이 양산 통도사로 옮겨진 것입니다. 갑자기 불이 났으면은 경판을 미리 옮길 수 없었겠지요. 또 통도사는 왕실과 관계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예로 통도사 일주문의 영축산 통도사의 글씨가 대원군의 글씨인 거로 봐서 그렇습니다. 사명대사가 이 절을 서생포 외성의 가토 기요마사를 대적하는 본부로 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곳 출신들의 성녀 계보를 보면은 백송, 일선, 서산, 사명당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로 이어졌고, 그 중에 일선 스님은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 불교계에서 대단한 스승으로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하고, 이분이 이 고장 출신입니다. 서산대사가 이 절에 백송, 일선 두 분을 모시고 항불이 끊이지 않게 하면서 두 분의 행장을 정리하여 보관했는데, 이것도 지금 통도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사명대사가 자연스럽게 이 절에 성병과 주둔하면서 이 지역의 어병대장이었던 이겸수를 부장으로 삼고 가토 기요맛을 대적했습니다. 한편 울산성에서 인육까지 먹는 등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서생포 외성으로 도망와 있던 가토는 울산성에서는 명군에게 뇌물을 주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서생포 외성에서 다시 사명이라는 큰 적을 만나니 아마 진퇴양난이었을 것입니다. 가토는 한경도까지 진격했다가 왔기 때문에 많은 포로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포로가 아니고 양민들을 노예로 잡아온 것입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있었기에 아마 사명대사는 이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운흥사에서 서생포 외성까지의 거리가 지금은 자동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 행적을 보면은 지금의 자동차 도로가 아니고 양산시 용당동 탑작골, 지금의 자연휴양림입니다. 에 있는 절을 경유하여 대운산을 넘어서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력의 숙식 문제가 있으니 절과 절 사이로 길을 잡았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사명대사의 흔적을 따라서 길을 걸었을 때는 물론 중간에 길도 묻고 점심도 먹고 했지만 하루 꼬박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또 그 당시 서생포 외성은 지금의 성터는 내성이고 성터 아랫마을 전부가 성이었습니다. 회화강 하류가 바로 성에 닿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가토의 영지였던 일본 구마모토에서 왔던 가토의 후손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몇 번을 왕래했고 몇 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는 10여 차례라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가토가 철수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4차례라는 설이 유력하고, 데리고 온 포로의 숫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사명이 데리고 왔지만 운흥사에서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없었기에 조정에서는 살 한 톨의 지원도 없고 어병과 성병만으로도 벅찼기에 이 사람들을 운흥사에서 각자 갈 길을 가라고 했지만, 전국이 초토화된 현실에서 고향으로 가면 양반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갔겠지만은 노비 문서 등 모든 문서가 소실되고 없는 마당에 굳이 고향으로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임금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사명이 있는 이곳 주변에 정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혼당을 동을 일으킨 최재우가 이 절에서 수양을 하고 동학의 본부로 해서 관군과 대적을 했을 때는 주민이 함께 했고 주변 마을에는 집성촌이었고 여러 성씨가 혼재해 있는 현실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흔적을 방송한 후에 서생포 외성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아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끄럽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는 마음으로 한숨을 쉬며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툭 하면 독도가 어떻고 외환부가 어떻다고 하면서 한반도 동남쪽에서 일어난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서생포 외성을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의 구마모토에서는 자기네들의 조상 가토 기요마사가 주둔했던 곳이고, 한때는 자기네 땅이라고 단체로 관광을 오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훌륭한 조상 이야기를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훌륭한 조상에 대해서 본인은 과연 조상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반성해 보십시오. 추석이 다가오는지라 조상을 생각할 때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고맙습니다.